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의약용품 원료의 용량 조작 사실을 알린 YTN 단독 보도와 함께 기사의 핵심을 담아내는 뉴스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후 시간,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고발한 김우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주제로 열린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다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주최하는 제4회 한국 팩트체크 대상에서 YTN의 코로나19 팩트체크 연속 보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사 형식의 팩트체크임을 명시한 보도에 한해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주제의 중요성부터 사회적 영향력까지 아주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를 모조리 타파하겠다는 이 기획탐사팀의 집념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더욱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또 검증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수정 강사,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먼저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이 저희 시민데스크 이제 첫 출연이세요, 그렇죠? 네네. 저희 방송은 사실 봐주기 없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성역 없고 또 뭐 가감 없으면서 또 일리 있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분석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뭐 처음 나오셨으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뭐 인사 플러스 각오 좀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그 뉴스 비평 프로그램들을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그 모쪼록 제작진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시청자의 그 눈높이에서도 필요한 지적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이 복제약 시장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 제약사 원료 조작 관련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후속 취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 먼저 들어볼까요? 네, YTN이 단독 보도로 제약회사 바이넥스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 한 주간 관련 뉴스를 여러 회차에 걸쳐서 심도 있는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우선 3월 8일 방송된 유명 제약사 원료 제멋대로 제조가 최초 보도입니다. 이날은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약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보도 직후에 감사에 들어가면서 YTN도 이후의 보도에서는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식약처 감사 앞서 문서 폐기, 조직적 은폐 지시에서는 앵커가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를 짧게 설명하는데요.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함이 돋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번 바이넥스 보도는 기자의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최초 보도가 당국의 감사를 이끌어냈고 이후에 연속 보도가 불법의 증거를 은폐하려 한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적해 압축수색을 견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실 감독 속에 가려져 있던 제약 시장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단독 보도 이상의 성과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 좋은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 굉장히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파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김우준 기자가 잘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제약회사의 의약품 불법 제조 보도를 주의 깊게 봤는데요. 예. 10일자 보도를 보면 의약품 원료 조작, 그 불법 만연 복제약 시장이라는 보도가 나갔었는데요. 용량과 제조 방법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약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제약 그 제도를 좀 느슨하게 관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서로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약사 한 곳에서 생동성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 회사가 똑같은 약의 이름만 다르게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무제약 위탁 생산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국민의 안전과 또 건강의 문제와 직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복제약 시장의 그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잘한 보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지금 보도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셨는데 참 세상에 완벽한 보도는 없겠죠.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를테면 그 복제약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생동성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 무엇인지 그런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 제조 행위가 누적되어 왔을 때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좀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바이넥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태 파악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불법 제조된 의약품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한 조치들도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 뭐 생동성 시험, 이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풀면 그래도 어렵던 게 한 100에서 한 95 정도로 조금 낮아지는데 사실 뭐 원조약이 있고 카피약이 있으면 그 둘이 같은 효능을 발휘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뭐 이런 거를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고요. 자, 뭐 이 혹평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까지 두 분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해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분노스럽고요.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번 보도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중 기자 정말 고생했고요. 이런 기사일수록 더 신경을 써서 어려운 단어는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김우중 기자의 단독 보도를 계기로 식약처에서 조사를 뭐 제대로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이런 제대로 된 대책 그리고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도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방송되는 취재후 코너에 김우중 기자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이 불법 제조 의약품 보도에 관한 내용들 더 자세히 다뤄봤으니까 놓치지 말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이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 그리고 이 클릭수를 유발하는 이른바 낚시성 제목 또 나쁜 기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헤드라인, 그러니까 뉴스 제목 선정을 두고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평가원님 뭐 준비하신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인데요. 지난 8일에 방송된 가슴 몇 컵이냐 성희롱에도 캐릭터의 한 말, 고수 접수도 안 한 경찰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게임 채팅방에서 다른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의 메시지를 받아 신고를 했지만 게임 캐릭터의 한 말이어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예.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오갔는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 채팅방의 자료화면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어진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뉴스는 성희롱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적 피해를 다루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내용이 전시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 지난 한 주간 뉴스를 살펴보면 LH 토지 투기 사건을 다룰 때 헤드라인에 개꿀, 꼬우면 이직하든가 또 이모의 학대로 아이가 숨진 사건을 다루는 보도에서는 물고문, 개똥 먹여, 충격 등의 표현이 헤드라인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자극적인 단어로 좀 공분을 사기 쉬웠던 헤드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지면 신문과 달리 영상 뉴스에서는 부제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한 줄에 그 눈길을 끄는 단어나 압축적인 문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극적인 말들이 뉴스의 전면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주목성과 선정성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좀 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기사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경찰이 즉각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뭐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게 뭐 제대로 업무 수행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도 좀 담겼고요. 앞으로 경찰이 그만큼 권한이 네, 많아졌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목과 화면 내용에 일부 선정적이고 보기 불편한 문구가 좀 많이 노출됐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기사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사 본문을 쓰다 보면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이유가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문제가 돼서 이 기사를 작성해가지고 뭐 계도를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경우에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선정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뭐 큰 거부감이 들 정도의 표현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YTN을 포함한 개별 언론사들도 자체 규정을 만드는 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제목들은 많습니다. 특히 뭐 경악, 충격, 그리고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막 이래놓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 YTN도 더 주의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사님께서 준비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LH 토지 투기 사건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입니다. 언론사에서도 뭐 지난주에 단독이라는 보도를 굉장히 많이 내놓았는데요. 예. YTN도 단독을 냈습니다. 11일자 보도였어요. 그 과림동 다른 땅도 매입, 또 쌍따옴표를 해서 지인 쌍둥이 아들까지 동원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그 LH 직원과 또 지인이 함께 이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땅과 또 시흥시 외곽에 있는 과림동에 있는 땅도 샀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었어요. 아마 1차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단독으로 다뤄질 만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쌍둥이 아들까지 동원했다? 이 정보가 굳이 제목으로 나와야 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좀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분노를 조장하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보도일 경우 더욱더 이제 이 사안을 어떤 개별 사안으로 이벤트성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YTN 기자님께서도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각 사례별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보도가 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이 후속 대책이 좀 구체적이고 현실화가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LH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불법 투기가 자행되었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또 법제화의 한계, 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언론이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이슈 선점, 그리고 데이터 관련 분석 보도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재발 방지 등 관련 논의의 장을 확장시켜야 한다. 자, 이런 분석에 대한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투기 관련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사안이 워낙 큽니다. 모든 기사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런 사태를 보도하는 기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또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YTN은 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김지환 기자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체 투기 그리고 내부자 거래의 하나의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과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인데, 기사 댓글을 통해서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7.9%가 철회가 적절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도 43.4%를 차지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4%였습니다. 기사에 붙은 댓글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강경합니다. 지금 곧 바로 취소해라. 신도시 지정을 철회, 투기꾼들이 평생 이자만 물면서 후회하게 만들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거의 전부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계속 가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정부의 현재 입장은 결과적으로 소수 의견과 비슷합니다. 최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도시 지정 취소나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광명 시흥에 공급 예정인 주택은 7만 세대.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경우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나 인기투표에 좌우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어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YTN은 그동안 단독 취재 등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과 더불어 정부의 고민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YTN은 24시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 등 모든 분야의 소식을 전하는 종합뉴스 채널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청자에 따라서 관심 사안을 더 방송해달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는데 오늘은 미얀마 사태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심층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살상을 막는 일에 부디 YTN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YTN은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사태를 주요 뉴스로 선정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 등 국제적 역학 구도에서 문제를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김기봉 국제부장은 미얀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하며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은 해외 동포를 위한 글로벌 채널인 YTN 코리안의 현지 리포터들 취재를 통해서도 미얀마 사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코리아 나라로 로랄라 네베 저희가 내타인 로간 살로친 말에 롤라도 나라 디모크라시 나라이 피네. YTN 모니터단은 최근 태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얀마인들을 만나 들어본 이야기가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서 YTN 홈페이지에 문의한 질문에 하나 더 답해드리겠습니다. YTN2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클릭을 하니 YTN과는 상관없는 것이 나오네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최근 출범한 자매 채널입니다. 뉴스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YTN2의 생방송과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앱인데요.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에서 YTN이라고 검색하면 24시간 종합뉴스 채널을, YTN2를 치면 국내 유일의 뉴스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 정황이 YTN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간과해선 안 될 주요 논란을 또 한 번 단독 보도한 김우준 기자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저희 취재 후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2주 연속 같은 기자가 취재 후에 출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잘하고 있고 아주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회부 김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보도국 사회부 김우준 기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취재 후에 나오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다. 사건팀에서도 경쟁이 있죠.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주 연속 나오게 됐습니다. 뭐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운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리고 기사가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부서원들의 시기와 질투도 상당할 것 같은데, 자, 단독 보도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제약사의 원료를 좀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줬고, 이번 사태 근본적인 문제까지 짚었는데,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보도,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한두 번의 제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이거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든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자, 카피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00 정도를 넣어야 하는데 100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가 없다. 이게 일견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약품이라는 거는 명확한 용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식품이 아니고 이게 병에 이제 그 효과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과 순서 모든 게 명확하게 이제 정부에게 우리는 이러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허가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에 대한 용량을 임의적으로 제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주 원료를 뭐 1000g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100g만 넣고 갑자기 뭐 마지막 단계에서 나머지 900g에 대한 용량을 넣고 이런 식으로 제조 용량도 그다음에 이제 순서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실 판단을 해서 이제 넣었다는 게 사실 잘못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는 후추를 처음에 얼마 넣고 나중에 얼마 넣어도 상관이 크게 없겠지만 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어떤 그 단계에서 어떻게 혼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제조했다는 게 이번에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기사 보면서 궁금했던 게 별지 제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뭐 플랜 B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왜 그 적어놨고 왜 규정을 한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복제약 시장에 이제 그 구조적인 원인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원약,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에는 특허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20년 동안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년이 딱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더 싸게 좋은 이제 약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명목 하에서 이제 제네릭이라는 복제약이라는 이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특허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한 A라는 회사가 우리는 이 약과 똑같은 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동성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동성 시험에 대해서 한 제품에 대해서만 통과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굳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안 보더라도 그대로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A라는 제약사와 B라는 제약사는 시설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B 회사는 나름대로 이걸 한번 더 집어넣어봐 아니면 이걸 한번 바꿔봐 자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좀 반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뭐 식약처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식약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맞습니다. 전문기관이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뭐 마음 먹고 한 달 전부터 은폐하고 숨기고 통할 정도면 뭐하러 식약처가 있는가라는 네.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두 번째 리포트에서 나갔던 것처럼 정기 감사라는 걸 합니다. 식약처에서 3년마다 2박 3일, 뭐 3박 4일 동안 이 해당 업체가 정말 너네가 이런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꼼꼼히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또 웃기게도 식약처 규정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하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 전쯤 우리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봐야 될 항목들도 다 미리 알려주거든요, 업체한테. 아니, 날짜도 알려주고 뭘 볼지도 알려주고 이 군대로 치면 관물대 어디를 검사하겠다고 하면 거기만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불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 점검이라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불시 점검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번 보도처럼 뭐 보도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부 제보자가 뭐 제보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더라. 네, 문제가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네요. 네,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라는 거죠. 뭐 식약처에서는 정기 뭐 검사로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지만 사실 못 잡았잖아요, 이거는. 네, 못 잡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보도에도 나가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6번이나 정기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좀 더 정말 이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왔던 겁니다. 자, 뭐 이번 보도 뒤에 뭐 나름대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루어진 의미 있는 뭐 조치나 변화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조치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 6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판매 중단 회수,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32개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업체도 이런 게 적발이 돼가지고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에 있는 이런 위탁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한 3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이번 기회에 너무 낮아진 문턱에 대해서 과연
관리 감독에서는 우리가 부실했던 거는 없는지 이런 거를 같이 살펴보면서 종합 대책을 곧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0.01%의 확률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고. 자, 뭐 김우준 기자, 사실 뭐 저랑도 이 보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보도 관련해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았고, 왜냐면 워낙 그 이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분들도 뭐 많았으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본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우준 기자를 지금 거의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준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을 때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훨씬 더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 주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주적은 제가 아니라 그 업체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밝힌 거니까 주적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저에 대한 개인 비난도 물론 또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메일이나 댓글 같은 거를 생각보다 잘 챙겨보거든요. 혹시나도 제가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못 본 걸 또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읽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피드백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만 너무 노여워하기보다는 조금 이번 기회로 이 시장에 대해서 워낙 또 과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약이라는 게 정말 국민 건강과 관련이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허가를 주고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생산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주제로 열린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버전은 20분이란 시간은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장면만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병의 세계 같은 경우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패널께서 애써서 이 전쟁의 폐해를 이 용병이라는 제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이것이 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주제를 선정할 때 프로그램 취지를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한 역사적 인식이나 또는 제작진의 개입이 줄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실한 대본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을 이해는 되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한 두 분 전문가의 토크에 이어지는 연계 토크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리액션 등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페라 작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작전이지만 이라크 입장에서는 원전 파괴 침공이 됩니다. 주제를 정할 때 전쟁에 연루된 각 국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시청자에게 전쟁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쉽게 해설해주는 프로그램 전쟁과 사람이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병과 파병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용병은 돈을 주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용병의 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패널에서 영화나 콘텐츠에 나오는 용병은 MSG가 많다는 부분과 수수료를 중간에서 돈을 뗀다는 등의 용어보다는 순화된 용어를 쓰였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CG 효과가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정작 패널 네 분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잡아주는데 CG의 어떤 퀄리티가 낮아서
이 4명의 어떤 퀄리티 있는 패널을 구성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외관적으로 조금 세련돼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더 조준 전파, 공격제대, 요격 편대 등과 같은 전쟁 관련 용어들이 설명 중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전문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사전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에게는 설명 내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자막으로라도 뜻을 제시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